네, 안녕하세요. 환율과 투자의 네오 2056입니다. 최근 인도 투자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올해 인도에 투자하는 ETF는 1조 9천억으로 커졌습니다. 인도 주가의 상승세도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가파른데요. 인도의 대표 지수인 니프티 50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28%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환율은 어떨까요? 올해 들어서는 달러 대비해서 1% 정도 약해졌지만 지난 10년 이상 장기로 보면 달러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해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인도의 경제 라이벌인 중국의 환율을 보면 달러보다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인도 루피아의 가치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와 인도 투자 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통화는 루피라고 부릅니다. INR로 표시하고요. 현재 1루피는 원화로 16.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원루피 환율은 16.5원에서 16.05원으로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즉, 인도 루피가 한국 원화 대비해서 약해진 것인데요. 얼마 전 IMF에서 다음과 같은 인도 정부가 루피 환율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는 루피가 자율 변동 환율이 아닌 관리형 환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3년간 루피의 움직임은 너무 안정적입니다. 올해는 최저점이 82.64, 최고점이 84.18로 9개월 동안의 변동폭이 2%가 채 안 됩니다. 즉, 인도 중앙은행인 RBI가 환율의 변동폭을 작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6%대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합니다. 최근 OECD가 2025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인도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6.8%로 중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보다 크게 높습니다. 최근 중국이 5% 성장률을 지키기가 어려워지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인도는 이보다 더 높은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기준금리는 현재 6.5%로 미국의 5.0%보다 1.5%가 높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1%로 다소 높긴 하지만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실질금리도 2.3%로 높습니다. 즉 경제 성장률도 높고 실질금리도 높은데 장기간 인도 루피아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상수지, 즉 해외에서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수입과 지출이 과거 수년 동안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짧게는 국제정세와 금융시장 움직임 등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환율도 두 나라 사이의 외화 흐름을 표시한 것입니다. 즉 외화가 많아지면 환율이 강해지고 외화가 적어지면 환율은 약해집니다. 따라서 외화의 입출을 말해주는 경상수지는 한 국가의 환율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표는 인도와 한국의 경상수지 추이를 보여줍니다. 한국도 2015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긴 했지만 항상 플러스 값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2020년 한 번을 제외하고는 경상수지가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경상수지가 마이너스인 것은 인도의 경제 구조 때문인데요. 인도는 한국처럼 수출로 꾸준히 외화를 벌어들이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나 가스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이 크게 늘어 경상수지는 마이너스가 크게 확대됩니다. 경상수지, 즉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적자라고 해도 해외에 순자산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처럼 해외에 투자해둔 돈이 많은 국가는 꾸준한 배당과 이자,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 해외에 투자한 돈이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이에 환율은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인도가 해외 투자를 한 것을 살펴보면은 해외 투자한 돈보다 투자받은 돈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투자 현황을 알 수 있는 국제 투자 대조표인데요. 한국과 인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한국은 해외 투자가 꾸준히 늘어서 2014년부터는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해외로부터 투자받는 부채보다 더 많은 해외 투자 순채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는 8천억 달러, 원화로 1,000조 원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서 인도는 해외 투자 자산보다 해외로부터 투자받은 부채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에 현재는 4천억 달러, 즉 500조 원 정도의 해외 투자 순채무 국가입니다. 대외 순채무 국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 시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환율이 불안해지고 환율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같은 신흥국에 투자할 때는 환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인도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처럼 신뢰할 만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때 브라질이 신흥국 중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브라질 채권에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채권 수익률이 12% 정도로 매달 쿠폰 이자만으로 1%씩 받았었는데 안전한 투자처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한국과 브라질 정부의 과세 협약으로 비과세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브라질 헤아라는 10년 전 500원대에서 현재 246원으로 원화 대비 가격이 절반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즉 채권 수익으로 12%를 제공받았어도 브라질 통화 가치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인도 주식 투자도 장기적으로 인도 루피 통화 가치가 지금처럼 약세 추세를 이어간다면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첫째, 인도 루피아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달러 및 원화 대비해서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고, 둘째, 그 원인으로는 인도가 해외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경상수지 마이너스인 점, 그리고 인도는 해외에서 돈을 빌려 쓰는 순대외 채무국이라는 점. 그래서 인도처럼 신흥국 투자 시 과거 브라질과 같이 환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인도, 환율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